자, 요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다른 것보다 이겁니다. 우선주와 보통주의 차이인데 버크셔도 그런 게 있어요. A주, B주. 미국의 알파벳도 이런 게 있죠. A주, B주. A랑 B랑 이렇게 구분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말 그대로 이거예요. 의결권이 있냐 없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알파벳 A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A가 의결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알파벳 A 여기 보시면은 알파벳 A랑 알파벳 A가 한 주당 의결권이 1표, B가 한 주당 의결권이 10표, C가 무의결권, 요렇게 되는 뭐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고,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의결권의 유무는 결국 이게 경영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이 회사 지분율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의 주식을 몇 주를 들고 있다가, 일반적으로는 우리나라는 그게 이제 내가 뭐 100만 주 중에서 20만 주 들고 있다. 그럼 내가 경영권, 의결권이 20% 있다라고 볼 수 있어. 근데 미국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차등 의결권제를 인정합니다. 아까 보셨던 부분이 뭐 쿠팡도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창립자는 혹은 처음에 이 회사를 처음 스타트업 할 때 참여했던 사람들은 이게 차등, 말 그대로 구글은 10배, 1배, 빵배라고 이렇게 뭐 적혀 있는데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르지. 실제로 쿠팡은 제가 알기로 지분이 10%가 안 될 거예요. 10%가 안 되는데 회사를 전체를 쥐락펴락하고 있죠. 쿠팡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이거를 1%만 들고 있어도 10%만큼의 10%와 유사한 효과를 낸다라고 하는 거지. 그럼 계산기를 대충 조금 이렇게 좀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두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보냐? B주가 10만 주가 있고요. A주가 10만 주가 있어. C주는 어차피 의결권이 없으니까 이렇게 패스를 합시다. 자, 그러면은 얘는 얼마만큼? 100만 주만큼 의결권이 인정이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10만 주만큼만 의결권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총 110만 주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중에서 B주를 내가 10만 주 소유하신 분은 얼마? 대충 100만 주니까 90% 정도의 발언권이 있는 거예요. 지분율이 90%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그리고 A주를 10만 주 들고 있는 사람은 대충 한 10% 정도의 발언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뭐 정확하게는 뭐 91점 몇 프로 돼, 뭐 8점 몇 프로 이렇게 되겠지만 요 차이가 나는 거죠. 요 차이가. 그 창업자는 돈이 없어요. 대신에 창업자는 아이디어와 경영과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투자로 유치를 받고 이런 것에 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그 관점에서 자본을 막 땡기라고. 왜? 니는 지분이 적어도, 니가 회사에서 받아가는 건 적어도 이 회사를 경영하고 의사 결정하는 데는 많은 비중을 니가 차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게라는 게 차등 의결권입니다. 이게 미국에는 인정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게 없기 때문에 쿠팡이 미국을 갔니 어찌니 뭐 이런 얘기 하는데, 팩트는 쿠팡이 미국이 이제 본사니까. 그래서 미국으로 간 게 맞아요. 미국에서 이게 사업을 뭐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임원들이 다 미국인이잖아.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미국은 이런 식으로 자본시장을 육성합니다. 스타트업을 밀어줘요. 우리나라는 이게 안 돼요. 우리나라는. 이 부분이 뭐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차치하고 그거는 뭐 제도적 문제고, 일단 여기에서 그러면은 한국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은 요거를 뭐라 그래요? 요거를 보통주, 그리고는 요거를 뭐라 그래? 요거를 우선주. 그리고 한국은 차등 의결권 제도는 이거는 비상장사에밖에 없죠. 상장사는 이걸 가질 수가 없어요. 상장사는 이런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자, 그럼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보통주 같은 경우에는 의결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주총회에 한 주만 있어도 참석이 가능해요. 우선주는 주총 참석이 불가능해. 얘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내가 이 회사에 투자만 하는, 그냥 내가 투자만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는 겁니다. 이 내 포지션이 경영 네 마음대로 해. 난 아무 의무가 없어. 난 아무 간섭 안 할 거야. 돈만 내놔. 난 이 믿고 투자하는 거야,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발행량이 적습니다. 왜냐면 특수 목적으로 발행을 하거든. 특수한 목적으로. 자금만 땡기는 거야. 자본시장에서. 지금은 우리는 이거 우선주 정책을 지금은 안 쓰지. 그럼 뭐예요? 보통주 더 발행하면서 유상증자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도 할 수 있냐? 우선주를 발행을 하면서 내가 옵션을 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통주는 배당을 못 줘도 우선주는 내가 무조건 배당 줄게. 투자할 사람. 이렇게 땡길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야, 보통주가 무조건 2,000원에 배당을 준다라고 하면은, 혹은 3,000원에 배당을 준다라고 하면은 우선주는 무조건 보통주 배당에 플러스 10원씩 더 줄게. 이런 식으로 우선주 발행에 대한 정관을 따로 짭니다.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 우선주죠.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선주를 딱 놓고 보시면은 배당이 1원 차이 나요. 실제로 삼성전자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1444원입니다. 작년 배당이. 근데 삼성전자 우선주를 보시면은 얘는 얼마? 1445원이에요. 1원 더 줍니다. 옛날엔 이게 되게 컸지. 지금은 안 크지. 지금은 안 커. 그전에 보시면은 이게 삼성전자가 2020년도 특별 배당 다 쳐가지고 2,994원을 줬는데 우선주는 2,995원을 줬어요. 1원 더 줍니다. 대신에 1원을 더 주는 대신에 가격이 좀 더 싸지. 뭐보다? 본주보다. 그러니까 본주는 지금 59,000원대인데 우선주는 53,000원대죠. 배당률만 놓고 보면 우선주는 2.7%가 나오고요. 삼성전자는 얼마? 2.4%가 나옵니다.
0.3%만큼의 배당을 내가 더 받아가는 대신에 의결권 행사를 안 하겠다라는 게 우선주예요.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보시면은 소위 말해서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나 모르겠고 네가 잘 갈 건 알겠고 난 어차피 뭐 경영엔 관심 없고 이건 배당이나 내놔. 근데 이 부분이 미국에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C주가 A주보다 발행량이 많은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발행량이 많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우선주 발행량이 극단적으로 적은 케이스가 좀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삼성중공 우선주지. 얘 보시면 얘가 얼마예요? 11만 주밖에 안 됩니다. 시가총액이 200억이에요. 물론 삼성전자도 우선주가 그 시가총액이 좀 작긴 해. 근데 얘는 11만 주니까 어떤 느낌입니까? 대주주가 같은 동일 비율을 들고 있습니다. 대주주가. 그러고 나니 우선주가 따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야 11만 주면 이거 211억이면 내가 다 지을 수 있어 삼성중공업을. 그래서 지금 삼성중공업이 기존 이 삼성중공업 5천원짜리 주식이 얼마? 지금도 18만 원이야. 왜? 이때 100만 원 갔잖아. 이때 이렇게 뜨고 난 뒤에 떨어졌는데도 지금도 18만 원이에요. 얘는 그래서 단일가 거래가 되고 있죠. 단일가 거래. 호가창이 30분인가? 마다 한 번씩 결제가 돼. 너무 거래량이 적어서. 원래는 이렇지도 않았습니다. 계속 거래가 되다가 야 이거 너무 몇 명이 쥐고 흔든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다 법적으로 규제를 때려놨어요. 그리고 또 어디 있냐 그러면은 하나투자증권 우선주. 이것도 한번 조사를 받았죠. 이렇게 띄웠잖아. 이렇게 날렸잖아. 왜냐면 얘도 480만 주고 250억이거든. 지금 250억이지 밑에 있을 때는 얼마였겠어요. 이거 뭐 코로나 때 1000원 가긴 했는데 그전에도 이 가격이 아니었거든. 요 가격대 보시면 요때 얼마? 2000원이잖아. 그럼 얼마? 한 100억 정도였어요. 충분히 누구든지 이거를 물량을 쥐고는 장난질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시가총액이지. 코로나 이전에 얼마? 2000원 하던 친구를 얼마? 20배 띄운 거죠. 42,000원. 자, 내가 여기서 50억, 100억을 들였다 그러면은 20배 띄었어. 100억이 얼마? 2천억이 된 거예요. 100억이 2천억이 되는 매직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선주가 여러 가지 썰이 돕니다, 우선주가.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우선주는 저런 테마 우선주 말고 말 그대로 물량이 적고 본주도 테마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테마성 급등락 요거를 보이는 이런 친구들, 위험한 친구들 말고 제가 말씀드린 거 예를 들어가지고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지금 SO일 우선주, 한국투자증권 우선주, NH투자증권 우선주 이런 애들. 물론 증거사가 껴있으니까 좀 불안할 수는 있는데 이런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배당이 확실히 더 높아요. 아까 SO일도 보셨지만 실제로 본주는 9만원대인데 SO일은 6만원대야. 그러면은 본주에서 배당률이 3% 나오면은 우선주는 4.5%가 나오고요. 본주 배당이 6%가 나오면은 우선주는 9%가 나와요. 우선주 중에서도 이 어떻게 보면은 보통주와 계리율이라는 걸 보고는 충분히 투자할 만한 친구가 존재하고 또 현대차 사무비라고 있습니다. 걔도 배당률이 지금 6%가 나올 거예요. 현대차 우선주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현차가 좋은 건 알겠어. 근데 현차가 지금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그렇대. 주가가 빠질 것 같대. 그럼 물려면 내가 버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선주를 사신 분들은 버틸 수 있어. 배당이 6%인데. 더 안 빠지네? 근데 보통주는 많이 빠지네? 라는 부분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괴리율이라는 걸 좀 공부를 해놓으시면 좋은데 괴리율은 보통주라는 친구와 우선주라는 친구의 이 갭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59층이고 53층이다. 이 6천원이 괴리율로 나타나는 거지. 대충 한 10% 나오죠, 괴리율이. 10%만큼 배당을 더 받아가는 거야. 근데 우리가 보통주 들고 있다 그래서 굳이 주주총회장에 갈 게 아니니까. 지금 실제로 정말 스마트한 분들은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 우선주 그런 걸 사모으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사모은다라고 하면은 그것들은 오히려 내가 물렸을 때 혹은 장투했을 때 더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지. 물론 배당을 안 받고 그냥 매수 매도만 계속 하시기 때문에 보통주를 많이들 선호는 하시는데 좀 더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선주의 기본적인 투자 원칙, 투자 원리 자체가 뭐냐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그냥 보통주보다 좀 더 싸게 그리고 더 많은 배당, 요 기준이 어떻게 보면은 우선주의 투자의 원리고 원칙이고 하나의 룰인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대부분은 우선주가 유통 물량이 작으니까 날려버리는 용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연말에 배당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배당만큼 주가가 오르고 막 이렇게 주가책을 노리고 이러면은 보통주를 사셔도 나쁘진 않지만, 혹시나 장이 안 좋고 혹시나 내가 주가책 때문에 들어갔는데 고금리라서 배당주가 많이 안 가네, 그런 상황에서는 그래도 우선주가 배당이 훨씬 높기 때문에 좀 더 오를 확률이 높긴 높아요. 실제로 스마트머니가 이쪽으로 들어갈 확률도 높긴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배당세 때문에 배당은 누가 보냐라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보통주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를 8만원 본다 그러면은 우선주도 7만 5천원까지 가겠지. 그럼 주가 차익률도 우선주가 더 셀 수 있지. 삼성전자 우선주, SOL 우선주, 그리고는 증권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의 부채 위기가 좀 완화되고 난 뒤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석유화학 쪽도 실적 좋아지는 우선주들은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자동차 우선주는 내년에 한번 좀, 지금은 좀 현대자동차 주가가 빠질 수 있다라고 하니까 다음 현대차가 뭐 이렇게 오르거나 이럴 때 현대차로 주가 차익을 노리는 것도 좋지만 우선주를 꾸준히 사모으면서 좀 이렇게 내가 방어적 포트를 짤 수도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은 근데 우선주 발행이 신규로 발행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지금은. 왜냐면은 그냥 유상증자 때리면 되고, 사람들이 우선주 발행해봤자 다들 뭐 테마성으로 이용해버리고 이러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우선주 발행을 안 하긴 하는데, 실제로 이거는 미국에서도 일반적인 그 제도 중에 하나다 정도를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지금 발행되어 있는 우선주 중에서 특징 중에 몇 개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현대차 사무비, 그리고는 삼성전자 우, NH투자증권 우선주. 저는 이 친구들은 가끔씩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재미를 보는 친구들입니다. NH투중우는 실제로도 제가 수익을 많이 본 친구 중에 하나고요. 최근이 아니지, 2020년도에. 이걸로 저 꽤 많이 먹었어요. 얘는 그냥 따라가거든, 똑같이. 그리고는 한국투자증권 우선주, S오일 우선주, 요런 친구들이 있고요. 그리고는 CJ45B, 얘들이 조금 독특한 애들이 있어. CJ45, 그냥 45일 거야. 요런 거. 그래서 요런 애들이 그 뭐 배당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검색해 보시면 잘 나오거든요. 우선주 중에서는 이런 친구들을 한번 좀 보시면은, 얘들은 가치 투자 기준이나 아니면은 괴리율 투자 기준에서도 좀 아무래도 배당 시즌 되면 좀 붙긴 붙거든요. 괴리율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 요것도 있어. 본주가 못 가도 우선주가 따라 올라가는 경우가 나오긴 해요. 대신증권 우선주는 너무 그 거래량이 없지 않나? 한국금융지주요. 한국투자가 아니고, 네, 죄송합니다. 금융지주. 얘는 맨날 이름 헷갈려. 이름 바꾸세요, 씨. 한투, 씨. 죄송합니다. 네. 자, 요런 친구들은 한 번씩 공부를 해놓고 차트 정도는 체크해 보시는 게 나쁘지 않은 습관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한금지 우선주 배당 14%다 그러는데, 그건 작년 배당이라서 올해는 배당이 좀 짤 거예요. 올해는 실적이 안 나와서 배당이 좀 줄 겁니다. 배당률이 나오는 거는 작년 기준 배당률이기 때문에 올해 배당이 얼마나 될 건지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지금 올해 아마 7%에서 8% 나올 겁니다. 실적이 반토막이 날 거라서. 그런 부분도 이제 어떻게 보면 배당에 있어가지고 저점 확인할 때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지금 올해 증권사가 위험한 상황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 지나고 나면은 바닥 찍고 돌릴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공부해 놓으시는 게 맞죠. 뭐 내가 큰 부자가 될 기회는 아니더라도 돈을 복사할 기회는 나오니까 그런 부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시 보기를 좀 자르도록 하고요. 보통주와 우선주.